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튜버 푸른 산호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 컨택도 했고요.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음, 오늘은 역사적인 7회차 일요일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4월 2일인가요? 4월 2일. 벌써 일주일이 됐네요. 네, 벌써 일주일 됐고 7회차입니다. 일요일이라서 저는 오늘 늦잠을 잤고요. 오늘 한 8시에 일어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좀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기도, 명상. 네, 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갔어요. 운동을 갔는데, 이제 집 근처에 산이 있어요. 집 근처에 산으로 갔는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미세먼지도 없고, 미세먼지도 이게 아마 보통이었을 겁니다, 보통. 음, 좋았는데, 이제 또, 그래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놀았는데, 또 어디 인왕산인가? 북악산인가? 인왕산인지 북악산인지 거기서 그냥 화재가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저는 즐거웠는데 또 여기 안 좋은 일이 생겼네요. 안타깝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지? 한 2시쯤에 집에 와서 음, 아주 달콤한 낮잠을 자고 그리고 한 4시쯤 나가서 아, 치킨 배달시켜 먹지 않고 치킨을 직접 가서 먹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운동하고 어, 집까지 좀 걸어올 거리는 아닌데 운동 삼아서 여기서 치킨을 먹었으니까 운동을 우린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삼아서 집에 왔더니 이제 한 7시 아마 이쯤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바로 PC를 켰습니다. 왜냐면 해야 되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해야 하니까. 처음 작심 3일, 그 마의 3일 구간을 통과하고 금토일만 지나면 이게 나름대로의 네, 습관을 만들기 위한 원동력, 네, 뭐 모멘텀이라고 하죠. 이걸 확보할 수 있고 저는 지금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 일의 망설임도 없이 PC를 킬 수가 있었던 거죠. 예. 하루를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저녁에 그냥 그러면서도 거부감도 없고 이런 게 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달성해 가는 방법인 거예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 많이들 잘들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좀 작심삼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뭔가 이제 외부의 자극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부의 자극이 계속 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타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계속 타협하다 보면 계속 이 자극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휘둘림. 휘둘림을 하- 당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하나하나 다 반응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비범한 뭔가를 달성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습관을 키우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잘 되고 있네요. 네. 아, 방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목이 많이 말라서 이렇게 음료도 마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네, 서비스 경험 디자인의 발전 및 현황, 서비스 디자인의 발전, 기원전 500년까지 가네요. 히포크라테스가 의사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제안한 작업 공간부터 기원전 350년 플라톤의 국가에서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디자인은 오랜 역사 속에서 활용되어 왔다. 의사들의 니즈 반영,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의 중요성, 뭐 니즈와 뭐 타인의 조언, 타인의 의견이겠죠? 타인의 의견이나 조언, 이런 것들이 서비스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화두일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디자인의 역사는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을 최초로 설명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이게 독일에서 1980년대 처음 전공이 생기고 했잖아요. 그리고 1981년 IBM의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1984년 첫 매킨토시가 소개되는 등 자, 이 IBM에서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생겼는데 1981년도인데 이게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CPU 때문이에요. CPU가 누가 만들었냐면 인텔에서 만들었죠. 근데 인텔에서 완전히 만든 게 아니고 일본의 어떤 기업에서 인텔에 아이디어를 줬어요. 예, 그 전자계산기 만드는 그 회사에서 CPU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래가지고 인텔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고생하다가 만들어가지고 CPU를 이제 IBM에 납품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81년, 그러니까 한 70년도부터 CPU를 만들기 시작해서 여기에 납품한 거죠. 그리고 3년 후에는 애플, 이건 유명한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워즈니악과 손잡고 만든 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디자인사에 있어서도 많은 기술적 발전, 흥미로운 시기였다. 그렇죠. 특히 애플이 매킨토시로 디자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이때 이제 폰트라는 개념을 이 친구들이 가져왔어요. 되게 폰트가 이렇게 타이핑적인 건데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이처럼 새로운 기기와 기술이 사용자들에게 침투하면서 사용자가 디지털 기술 그리고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얼마나 쉽고 정확하게 인지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사용성 측면에서의 다양한 연구들이 이 시기부터 이어졌다. 8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80년대는 처음으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알려지고 서비스 디자인 분야가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이 23년이니까 한 37년 정도 된 건가요? 맞나? 이제 계산이 안 되네. 43년. 43년 정도 된 거죠? 맞죠? 43년. 꽤 됐네요. 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고 서 이렇게 한 건데 꽤 됐네. 23년, 43년 맞죠? 1982년 서비스 디자인 처음으로 알려지다. 서비스 디자인의 시작은 린 쇼스탁의 유러피안 마케팅 저널 논문인 어떻게 서비스를 디자인인가? How to Design a Service. 80. 얘는 이게 스페이스가 이거. 1900 린스탁 샤스탁 1982년 처음 대중에 알렸다. 그녀는 마케팅의 시각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정리한 것이었으나 이 정의는 훗날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적용되는 서비스 디자인 개념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BM 퍼스널 컴퓨터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는 이게 1984년 또 다른 서비스 디자인 개념의 소개. 벤자민 슈나이더와 데이비드 보웬이 서비스 디자인은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되었다. 그들의 연구,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 개발 및 구현과 직원 또는 쇼스탁의 연구와 같이 주로 마케팅, 관리 및 서비스 비즈니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 디자인을 연구했다. 네, 마케팅 측면에서 서비스 비즈니스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을 연구했다. 예, 당연히 뭐 사람에 대한 연구니까 마케팅이 되겠죠.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최초의 베스트셀러 스틱 도른과 슈나이더의 저서인 서비스 디자인 교과서가 서비스 디자인의 설계에 대한 학제간 접근 방식을 소개하면서 서비스 디자인의 사고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0년에 발행된 이 책은 2017년 개정을 거치면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최신으로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17년에 또 개정이 됐네요. 이거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서비스 디자인 교과서. 서비스 디자인의 날,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 SDN.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은 서비스 디자인의 날로 제정되었다. 야, 이런 때가 있네요. 뭐 글로벌리 6월 1일이 서비스 디자인이겠죠. 서비스 디자인 트레이너 인정입니다. 서비스 디자인 네트워크, SDN가 만든 SDN은 공인 서비스 디자인 트레이너는 여기서 만든 공인 서비스 디자인 트레이너 SDN 서비스 디자인 분야 최초의 국제 인증이다. SDN의 이 인증은 급격히 성장한 서비스 디자인의 관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우수한 서비스 디자인 트레이너 양성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트레이너 양성 시스템을 확립하는 SDN.
여기서 서비스 디자인 인증을 하고 있네요. This is service design thinking.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최초의 베스트셀러. This is service design thinking.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여기서 처음으로 쓰였나 보네요. 자, 한눈에 살펴보기. 이렇게 한눈에 살펴보면 약간 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 연도가 전 제일 싫은데. 자, 서비스 디자인의 시작. 서비스 디자인이 1980년대 시작했고, 90년대 하나의 학문으로서 이때 이제 페르소나가 나왔었죠. 고객 여정도 99년에 나왔고, 디자인 싱킹이 92년도. 2000년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서비스 디자인. 2003년도에 컨설턴시 뭐 이런 식으로 2000년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10년대부터는 서비스 디자인의 성숙기. 2010년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탄생했네요. 최초의 서비스 디자인의 날, 서비스 디자인 SDN 인증이 2017년에 나왔고,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형식으로라도. 자, 국내 도입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서비스 디자인은 아이디어를 실제 학문 분야로 발전시킨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살펴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학문으로 발전해 갔는지를 연도별로 살펴봤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운동으로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성숙기에 접어들어 실무 영역과 학계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발전한 서비스 디자인 분야는 언제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어떻게 발전되는지 알아보자. 네, 우리나라에 언제 2000년대에 들어왔네요. 서비스 디자인 도입. 자, 2000년대는 대한민국 디자인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2000년대가 중요하군요. 세계 그래픽 디자인 대회, 산업 디자인 대회 등 대한민국의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많은 계기가 있었다. 특히 인터넷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디자인 영역에서 서비스 디자인의 역할과 정책 및 공공 디자인 영역에서의 서비스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랬나 봐요. 2008년 서비스 디자인 소개. 국내에서 2008년에 처음 소개됐네요. 표현명님, 이원식님, 최미경님의 저서 서비스 디자인의 시대. 이 저서는 마케팅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며 서비스 디자인 마케팅 이론을 정리하였다. 역시 우리나라도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008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대통령 주재. 민간 합동 경제 활성화 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이름이 서비스 프로그레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비전으로 서비스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제시하고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2009년 최초의 서비스 디자인 학위 연구. 우리도 이제 학위를 이때 만들려고 했나 봐요.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이혜선 교수의 지도로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 평가 방향 연구와 혁신적인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이라는 최초의 서비스 디자인 주제 학위 연구가 등장하여 됐다. 2009년에 최초로 등장했고요. 산학 연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디자인 혁신. 2010년대에 이르러 서비스 디자인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2010년대에 제조 서비스와 서비스 산업 확대 등 산업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서비스 디자인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책연구소, 정책연구 기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들이 연구되고 해외의 다양한 서비스 혁신 동향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 일단 서비스 디자인을 비디자이너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이 활발해졌다.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당시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보건, 의료,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범사업과 서비스 디자인 관련 R&D 과제들이 추진되었다. 2010년부터 R&D 과제들이 폭넓게 이렇게 추진되었네요. 그 다음에 디자인대학원 최초의 서비스 디자인학과 신설. 동서대학교가 디자인대학원 최초로 서비스 디자인학과를 신설했네요. 2010년도에. 여기는 80년도에 이게 최초로, 우리 30년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30년 차이가 나네요.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다양한 대학에서 서비스 디자인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 특집. 디자인 전문지 월간 디자인은 국내 최초로 서비스 디자인 특집으로 보이지 않는 디자인 서비스를 디자인하라 2010년 10월호를 출간하였다. 디자인의 각 분야에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산업계에서의 UX 전문가. 민간 산업에서는 현대카드, 신한은행, 금융업과 의료업계에서 먼저 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디자인 조직이 갖춰졌다. 2011년에 UX 전문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11년 한국 서비스 디자인 협의회 설립. 한국 서비스 디자인 학회가 설립됐네요. 2011년에 서비스 디자인 연구 확산을 위해 산학연관 협업기구로서 한국 서비스 디자인 협의회가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국내 대표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들이 공공 분야의 사회 문제 해결, 제조업 기반 서비스 융합 연구,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개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대구지회를 시작으로 대구에 제일 먼저 시작됐나 봐요. 광주지회, 정부지회 등 지역 활동이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지회는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한국 서비스 디자인 학회로 변경한 2017년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최초의 서비스 디자인 워킹그룹, 한국디자인진흥화 주체로 최초의 디자인 워킹그룹 디자인 다이브가 설립되었고 2014년까지 총 6회에 걸쳐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14년까지 했고 서비스 관련 팀 창설,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 대표이사. 이분 뭐 그분 아니죠? 그 유명한 그분 다른 분이겠죠? 서울디자인재단이 디자인 진흥기관 중 최초로 시민 서비스 디자인 팀 등 서비스 디자인 관련 3개 팀을 창설했다. 2014년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되어 산업디자인의 한 분야로 서비스 디자인이 추가되었고 이 개정안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산업디자인의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서비스 디자인의 수요 확산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활성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014년에 법이 개정됐군요.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발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게 되었다. 2014년에 국민디자인단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2016년 새롭게 창설된 서비스 디자인 부분의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셨대요. 2014년 서비스 디자인 표준 모형 개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2014년 국가 인적자원 양성의 표준이 되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 직무 표준의 서비스 경험 디자인을 업무 영역으로 하는 표준 모형을 개발하였대요. 2017년 드디어 학부가 생겼네요. 서울의 성신여자대학교의 서비스 디자인 학문을 학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전에는 대학원이었잖아요. 대학원. 이제 여긴 학부. 최초의 학과인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가 신설되었다.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는 서비스 디자인과 공학을 융합한 과이다. 궁금하네요. 어떤 과인지. 그 다음에 2017년 행정절차법 개정. 서비스 디자인의 행전 전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가 국가 기술 자격으로 신설됨과 동시에 2019년에 처음으로 신설됐네요.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의 자격 검정 및 관리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디자인진흥원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자료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데에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네요. 2019년 디자인 주도 사회적 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서비스 디자인을 혁신 도구로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을 특화시키기 위해 디자인 주도 사회적 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였다. 2021년 대구대 서비스 디자인 연구소 한국 서비스 디자인 학회와 MOU. 대구대는 2022학년도 서비스 디자인 전공을 신설.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군요.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 및 사업 추진을 통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 서비스 디자인 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2021년부터 계속 되는 거죠. 공공 서비스 디자인 활성화법 개설 진행 중.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공급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활성화법이 개발 진행 중이다. 현재 법을 만들고 있나 봐요. 자, 우리나라는 2008년에 서비스 디자인이 처음으로 소개돼서 이때 학예 연구가 2009년에 들어갔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해오다가 이제 여기 성신대학교에서 성신여대 최초로 학부가 생겼고 2020년 계속 나오고 여기 2019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제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를 자격증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 발전해 왔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1980년대부터 발전해 온 서비스 디자인은 학문적인 성과와 함께 실용 학문으로서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핀란드,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서비스 산업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 EU에서도 종합적인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서비스 디자인이 경제, 사회, 교육 등 국가 기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각 국가들의 노력과 서비스 디자인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미국과 영국, 고부가가치 신규 산업 창출 의지. 역시 고부가가치 신규 사업에 집중하네요. 미국의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 판매 기업 IBM은 새로운 학문인 서비스 사이언스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비스 사이언스란 서비스 산업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IT, 과학, 수학력, 경영학, 경제학, 마케팅 등의 다양한 학제간 지식을 추구하는 분야이다. 이미 전 세계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의 주요 가치 창출 활동이 서비스 분야로 옮겨가면서 미국은 서비스 중심으로 국가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이 언제나 선도자예요, 선도자. 그에 따라 서비스 품질, 가격 책정, 신서비스 설계, 의류, 금융, 교통, 항공 등의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서비스 혁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영국은 디자인 카운슬, 리브워크, 엔진 등의 이제 이거 익숙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거 처음 봤을 땐 잘 몰랐을 텐데 위에서 살펴봤잖아요. 리브워크, 엔진, 자동차 엔진 아니고 엔진 등의 강력한 서비스 디자인 역량을 기반으로 거부가 같이 신규 산업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서비스와 경영 분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우리나라 콩글리시로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 조직 및 시스템 혁신, 조직이 아닐까, 조직, IT 기술 활용의 상품화 등을 이루었다. 독일, 일본. 얘네들이 계속 같이 가요. 이상 국민성이 비슷한가? 아니면 일본이 짝사랑인가? 예. 일본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저로서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 누가 그렇게 많이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배울 건 배우자. 예. 얘네들한테 엄청 심하게 당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브들도 있지만, 예. 그렇다고 너무 적대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했던 일을 잊어서도 안 된다. 저는 이걸 좀 국익의 차원에서 알맹이만 쏙 빼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얘네들을 혼내 다테마에 일본 애들이 자기 속마음을 잘 안 보여주는 애들이거든요. 좀 일본 친구가 있어서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일본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되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괜찮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괜찮은데 얘네들이 모여 있을 때 좀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걸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친구들이 다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있거든요. 감추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의제가 나왔을 때 그 의제에 반대를 안 하고 쓸려가는 경향이 있더라고. 쓸려가는 경향.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노라고 얘기를 못해.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난 싫은데?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걸 잘 못해서 가지고 좀 이상한 지도자들이라든가 리더를 만나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쓸려가다가 그걸 어느 순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뭐 이건 뭐 시대적 흐름이야. 이건 뭐 다수를 위한 나의 희생이야. 다수를 위해서 너 희생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식민지는 못 만들겠지만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다. 너무 또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튼 제조 생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독일의 경우 해당 분야의 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하여 단계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5년부터 서비스 R&D 지원을 시작하였고 전체 R&D 지원 규모의 15%인 총 18억 유로 이상을 서비스 혁신을 위한 15%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을 고안하는 데 지원하였다. 전체 R&D 중에 15%를 어마어마하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수출, 제품 수출, 제품과의 서비스 융합, 서비스 제일 및 수용도 향상이 이루어졌다. 서비스 실험실을 운영하여 개별 기업의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디자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디자인 리터러시? 디자인 리터러시 이게 뭐 문법 이런 거 아닌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런 것도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디자인 리터러시 향상, 앱 기반 공유. 여기까지는 디자인 리터러시.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교. 디자인 리터러시는 무엇인가? 위키백과 보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문해력. 이건 디지털 리터러시인데? 검색에도 안 나오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눌렀네. 네, 디자인 읽어내기라는 거네요. 디자인 리터러시 이런 구축을 디자인 셀은 소더비 아테네스. 이렇게 논문에 보면 논문에는 또 정의가 많아요. 검색이 안 되네. 일단 디자인 문해력, 디자인 읽어내는 거랑 봅니다. 리터러시. 리터러시가 뭐 읽는다는 뜻인 거예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하네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미디어를 접한 명확한 정보를 평가하고 조합하는 개인의 능력. 이런 거군요. 이걸 좀 디자인에 접목한 것 같아요. 디자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문해력이래요.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조합하는 개인의 검색 능력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은 각자 자신에게 좋아하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둔 컴퓨터 활용 교육 시절부터 등장하였고 네. 어떤 건지는 지금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걸 읽어내는 능력인가 봐요. 디자인 리터러시가 디자인 문해력이라는 소리네요. 디자인 문해력. 이거 맞죠? 이 해가 맞나? 맞겠죠 뭐. 다음 장 관련 단체 측면에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과 등 정부 산하의 서비스 디자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부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 디자인실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의 수요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서비스 디자인 기획 연구 및 선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한국 서비스 디자인 학회를 주축으로 하여 서비스 디자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동서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의 서비스 디자인 석사과정을 동서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대우대학교의 학부에도 서비스 디자인 관련 학과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이 기사 자격증을 따시겠네요.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 디자인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한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 2014년 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함께 기획한 국민디자인단이 대표적인 예이다. IF, 이렇게 쓰죠. IF. 네, 독일의 유명한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받았답니다. 이게 경제적 활용, 서비스 디자인 부가가치가 매우 큰 편인 반면 개발 비용이 낮은 편에 속한다. 야, 부가가치가 매우 큰데 개발 비용은 또 낮아요. 이 완전 꿀 빠는 사업이다. 꿀.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의 혁신 보고서에서는 서비스 디자인 도입을 확대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혁신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서비스 디자인 분야 전문회사 수혜 증가, 적극적인 정부 R&D,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 기술 등을 연계한
서비스 디자인 중심의 융합 프로그램 도출 등을 강조했다. 디자인 산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앞장의 서비스 디자인 산업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인식 확산 및 역량 강화, 중소기업 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활용 및 혁신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인 디자인 싱킹 기반 맞춤형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도로 운영 중입니다. 디자인 싱킹 기반 맞춤형 교육 컨설팅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도로 운영 중이래요. 이런 거 한번 받으면 좋겠는데. 또한 서비스 디자인 소개 및 활용 매뉴얼, 교육 콘텐츠, 운영 지침을 보급하고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 등을 공공 및 민간 수요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나와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서비스 디자인 코드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고도화가 됐고 성숙기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파트 2, 서비스 경험 디자인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제 파트 1이 드디어 끝났어요. 일주일 만에 파트 1이 끝났다. 자, 이제 2주일 동안에 파트 2를 한번 해볼까요? 파트 2는 서비스 경험 디자인은 무엇인가? 서비스 경험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약간 마무리하는 각 아닌가요, 지금? 네, 일요일이니까 빨리 끝내려고 지금 몇 시지? 네, 그래도 한 40분 정도 한 것 같네요. 서비스 경험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 싱킹, 사용자 경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 디자인 정의를 비교해본다. 네, 정지현님께서 하셨고, 자, 우리는 일단 82페이지부터 프로세스 툴킷, 여기까지,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110페이지까지, 109페이지까지. 자, 82부터 109까지가 파트 2입니다. 응? 그가 82페이지부터 109페이지. 그러면 몇 페이지야? 80, 27, 27페이지인가요? 일주일 만에 끝내겠는데요? 이 정도는? 저 파트 2 일주일 봅니다. 그래서 끝낸다는 거는 한번 읽어본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언제 기출문제 풀 때 이렇게 지금 저하고 같이 연상하면서 읽으시면 이제 기출문제 풀 때 훨씬 접근이 쉽고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이 서비스 경험 디자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그런 공부 무슨 공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죠. 디자인 싱킹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디자인 싱킹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무엇인가 약간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겁나지가 않네요. 너무 이 파트 2 금방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밥 먹고 하면 하루면 되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뭘 진도를 빼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배우는 게 목표니까 예, 이렇게 차분하게 하루에 조금씩 예, 그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조금씩 저만 재밌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가 재밌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거의 몇 년 만이야? 15년? 20년? 예. 근데 그 와중에도 공부는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날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이 컨택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이 컨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